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리딩 섹션에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주제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주제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주제가 생각보다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중요합니다. 토플의 리딩에 나온 내용을 이해하는 걸 약간 나무에 비유를 해보자면 이 주제에 대한 이해는 바로 뿌리이자 줄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이고 이 모든 걸 이어주는 하나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주제를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건 마치 영화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냐면 예고편을 보고 들어가느냐 못 보고 들어가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화관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예고편에서 뭐 캡틴 아메리카 뭐 비전, 뭐 아이언맨, 뭐 헐크, 토르 뭐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타노스가 악당이고 이런 걸 알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생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을 때 야, 쟤 왜 저 빨간 애가 악당이야? 저 파란 애가 악당이야? 이렇게 하는 거랑 아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주제를 먼저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게 차이가 정말 크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주제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면 마지막 문제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에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약 문제. 여러분들은 이걸 서머리 문제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형 문제. 뭐 굳이 나누자면 카테고리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유형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분류 문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한글로 이제 좀 치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어쨌든 이제 이 열의 아홉은 서머리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서머리 문제에서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인트로 문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인트로 문장이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서머리 문제를 항상 보시게 될 This question is worth 2 points라고 나와 있는 그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점수가 몇 점이 나옵니다라는 그 문장 밑에 있는 볼드 처리된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기가 이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서 이제 인트로 문장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유형은 그러니까 분류 문제 좀 고칠게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문제는 카테고리 문제는 쉽게 말해서 카테고리 자체가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카테고리 두 가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게 주제이므로 그냥 T자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A 그리고 B 이렇게 분류만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여러분들이 주제를 파악하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에 해당하는 내용을 쭉쭉쭉쭉쭉 필기를 하시고 B에 해당하는 내용을 쭉쭉쭉쭉쭉 따로 필기를 해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담기 식으로 그냥 그 보기에서 그냥 해당하는 칸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물론 순서는 지켜주셔야죠. 그래서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카테고리 문제는 원래는 이제 배점도 원래 그 서머리 문제보다 더 높거든요. 적게는 3점, 크게는 4점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문제 한번 잘못 걸렸다 하면 서머리 문제 2배의 배점 문제가 한 문제에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틀리면 이제 대학 순위가 몇 개는 밀린다.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죠? 근데 카테고리 문제는 이제 애초에 그 요령만 알면, 그러니까 처음에 주제를 이제 카테고리 자체로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T자를 그린 다음에 이 A 카테고리에는 무슨 내용, B 카테고리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들어가면 이거는 오히려 땡큐 할 수 있는 쉬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지문 긴따란 지문에서 보시게 될 여러 내용이 결국에는 모두 그 한 주제를 가지고 뒷받침하게 나오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주제 하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맥락으로 가는지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의 이해가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를 잘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선순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면 처음에 특히 초보자분들께서 아니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하시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이걸 100% 처음부터 끝까지 와작와작 씹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잡수셔야 되냐면 마치 이 지문을 비유를 하자면 하나의 꽃게에다가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꽃게
네, 꽃게. 자, 여러분들 꽃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아, 맛있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꽃게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와작와작 다 씹어 먹습니까? 우리가 무슨 문어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속살을 속속 공략해서 발라 먹죠. 그런 느낌으로 여기에서도 지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속살을 속속 골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씹어 드시려면은 입천장 다 따지는 것처럼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면은 이 눈이 그리고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들 통장 잔고가 많이 아플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다 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처리할 정보 양만 많아지고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구분을 하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게도 애초에 뭘 가지고 집중해서 봐라라는 걸 문제에서 키워드로 다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먼저 항상 뭘 요구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 여러분들 처음부터 뭐 시킨 대로 뭐 지문을 다 읽어야 스크롤을 넘길 수 있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진짜 말 착하게 다 듣고 아 그런가, 이거 다 읽어야 되나, 그래야지 넘어갈 수 있나, 그래야지 다 풀 수 있나 이래가지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이제 그 다음 풀려고 들어가면은 그냥 뭐 시간 뭐 한 3분 남아있고 여러분들은 또 Hello Noah Teacher 20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하자? 공략하는 마인드로 딱 필요한 것만 읽자라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제일 어려운 내용은 제일 쓸모없더라.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제일 어려운 내용이 제일 쓸모없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해석이 제일 어려운 것들이 있죠. 막 모르던 동물 이름, 뭐 도마뱀 이름, 뭐 식물 이름, 뭐 이런 것들 막 나열해놓고 막 엄청 뭐 긴 원리를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토시 그대로 다 하나하나 직역하고 해석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이게 뭔지만 이해를 하시는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것들이 제일 쓸모없더라라는 거는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에 여러분들의 집중을 하게 만들고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들어서 이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어떤 그 ETS의 좀 술수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점수를 어떻게든 털어먹으려는 약간 술수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실 부분은 무조건 공략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가장 어려운 내용은 이상하게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은 그게 그 지문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나와 있는지 다른 것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토시 그대로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애초에 뭐 동물 이름 몇 개 모른다고 나무 이름 몇 개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대체로 토플 학과에 진학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토플에서 출제된 지문에 나오는 그 학술적인 분야의 학과에 진학하시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학을 하는 유학생들이 대체로 가는 학과가 몇 개 안에서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토플 그 강의 지문의 주제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공하려는 것과는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몰라도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자? 지문에서 이게 다른 것과 관계가 어떻게 되고 무슨 목적으로 나오는지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석보단 이해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겁니다. 바로 확률입니다. 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지문에서 문제를 이제 풀려고 보면 왜 이렇게 자꾸 100% 확신이 아시는 게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뭔가 자꾸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들고 자꾸 뭐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 좀 확신이 자꾸 안 든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직 리딩을 뭐 연속적으로 5번 정도 뭐 만점을 계속 쭉 받아보지 못하셨다면은 아마 그런 느낌이 다들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더 확실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되거든요. 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는 오답을 먼저 제거를 하는 식으로 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답은 100% 제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답은 어느 정도 확률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거든요. 이게 왜 생기는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동의어를 많이 쓰고 아니면 재구성을 다 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동의어 딱 하나만 쓰더라도 이 문장의 뜻 두 가지가 절대로 100%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동의어 하나만 쓰고 보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동의어를 여러 개를 쓰면서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뭐 일반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문에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저 내용이랑 100% 똑같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서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불확신을 안고 정답 하나를 가지고 고르는 것보다는 그냥 틀린 걸 가지고 찾으면은 그냥 틀린 팩트로 그냥 제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팩트로 제끼면 되는 오답부터 다 쳐내면 남는 게 정답인 거지, 이걸 가지고 정답부터 고르려고 하면 좀 힘들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주제 파악,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보는 우선순위를 잘 알아보시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제 확률을 잘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답부터 쳐내고 정답을 고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딩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확실히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단어나 뭐 아니면 문법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최소한의 단어와 문법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점수를 맞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우선순위, 세 번째 확률,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자.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